오케이. 여러분들 쌤이 일단 진도 들어가기 앞서 목차 설명 간단하게 한 번만 해줄게. 물론 여기에 이제 공수2를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거야, 그죠? 일단 목차를 간략하게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차례 쪽 보면 이제 막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대단어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저 06번 집합의 연산까지예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명제부터 쭉 하는 학교도 있고 집합부터 그냥 아싸리 다 내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고나 충남고나 이런 학교들은 전범위를 또 내는 학교들도 있어. 근데 이건 뭐 학년마다 좀 다르더라고 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수 1 때 그래도 이번에 대전고가 전범위 아니었잖아. 그럼 공수 2도 그냥 공수 1대로 똑같이 갈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충남여고도 2년 전에 여기가 전범위였어요. 기말고사가 전범위였는데 그러니까 애들 한숨 나오겠지. 공수 1도 전범위였는데 공수 2도 전범위였더라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일단 공수 1 내신 대비할 때 뭐 전범위를 내는 이상한 선생님들은 지금 너네 학년에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일단 얘들아 단원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대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수능 범위가 아니거든. 근데 그냥 이걸 모르면 수능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거든. 우리가 이제 좌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걸 많이 배워.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막 그 다음 쌤이랑 1차 부등식 할 때 내가 막 직선 겁나 그리면서 했잖아. 그냥 그런 게 이제 밥 먹듯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쌤이 내신 대비할 때 일부러 그거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은 그냥 킬러 파트예요. 그냥 내신에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로 하나 튀어나오고 모의고사에도 그냥 30번에 그냥 고정적으로 박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아예 킬러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녀석이 그냥 5만 군데 다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도형의 이동이 이제 함수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걸 다 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너네가 대수를 들어가.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또 새로운 함수들을 배우거든. 그럼 그런 녀석들이 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시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원 들어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배워야 돼. 그럼 또 3차 함수, 4차 함수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수학을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과 연산 이런 단원이 있는데 여기도 모르면 너네가 확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공수2가 그냥 사방이 다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 교육과정에는 저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1 끝단원에 있었고 경우의 수가 공수2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학기가 너무 널널했거든. 왜냐면 집합 명제? 아이고 어차피 뭐 그냥 수능에 막 그렇게 메인인 단원도 아니고 그냥 함수 넘어가고 함수 뭐 그래 함수만 조금 어렵고 경우의 수 그냥 어차피 확통 때 빡세게 배우니까 학교생들이 어렵게 안 냈거든. 근데 이제 단원이 딱 바뀌고 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내려오면서부터 2학기 내신도 헬파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잘 공부해야 돼. 여기 모르면 그냥 안 돼. 그러니까 방학 때 반드시 잡아봅시다. 그래서 단원마다 테마는 이제 집합과 명제에서는 저 명제 파트가 좀 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나도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명제가 그냥 완전 국어거든. 근데 쌤이 그 정도 문해력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문해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파트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용어들을 막 배우게 돼. 우리가 뭐 함수의 정의는 뭐야?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y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x 값 하나당 y 값은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중2-1 때 과정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는 게 우리 공수2의 함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놓칠 게 없는 아주 중요한 단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수학 실력 향상을 이루려면 이런 단원들을
반드시 잘 알아야 돼. 알겠지? 공수원이랑은 좀 다른 결로 어려워요. 공수원은 계산 위주였잖아, 얘들아.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복수수, 2차 함수, 2차 부등식 뭐 이런 녀석들이었지. 그러니까 아예 다 뭔가 막 계산으로 우직하게 해도 나오잖아.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맨날 그래프 해석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수 1에서 공수 2로 넘어갈 때 애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식을 그렇게 많이 안 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그림을 그려야 돼. 점 일단 찍어야지. 직선 일단 그어야지. 원 일단 동그라미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맨날 뭔가 막 그래프 안 그리고 막 수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여기서 다박살이 나. 제목부터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도형 이런 게 아니잖아. 도형이 메인이란 소리야. 그리고 그 도형을 단순하게 방정식으로 표현만 하고 문제는 싹 다 도형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기하적인 요소가 매우 또 중요해요. 중딩 때 배웠었던 닮은, 삼각비, 원주각 막 이런 거 있죠. 그 원의 성질해가지고 원주각, 중심각 배웠던 거 있지. 그게 원의 방정식 때 막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런 거 배우면서 이제 저런 부분도 채워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쌤이 쭉 진도를 나갈 부분은 평면좌표 하나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제 점 찍는 거 배우는 거야. 자, 갑시다. 얘들아, 일단 쌤이 러프하게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이제 점이란 녀석을 배울 건데 우리 미술할 때 뭐 3요소 이런 거 배우잖아? 뭐지 뭐 점선면 이런 거 배우지? 그치? 얘들아, 이 단원에 점 있지? 그 다음에 이 평면좌표 다음 단원 이름이 뭐였어?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을 배워. 그 다음에 면은 어디 있어요? 하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기하 과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하 선택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내가 대부분 얘기해봤는데 선택 안 했더라고. 근데 거기서 면을 배우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책에서는 점, 선을 위주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돼. 점이요, 우리가 어느 차원에 있냐? 너네 혹시 차원 이런 거 물리 시간 때 배웠니?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거 들어는 봤지? 그치? 1차원이 뭐야? 들어본 적 없어? 그냥 변수가 하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야. 자동차면 그냥 전진이나 후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이라는 개념이 없어.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가 이제 중딩 때 이런 수직선 그려가면서 배웠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냥 여기 0 찍고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이 앞으로 1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 이제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이 X축, Y축 요 녀석이 이제 2차원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직진, 후진뿐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막 회전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하지만 하늘로 날지 못해요. 요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요런 3차원을 배워요. 이게 여기 아래 판이 우리 여기 교실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요 교실 바닥에서의 운동을 그린 게 2차원인데 3차원은 이제 요 높이까지 계산해서 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X 성분, Y 성분, 그 다음에 Z 성분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간 좌표라고 배우고 선택을 하면 이제 배우게 되겠지. 혹시 여기서 2학년 때 기하 선택한 친구 있니? 아무도 없니? 그래요? 알지 이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저 1차원이랑 2차원에서의 점만 잘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점이 하나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 2개 이상 때부터 우리가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이 두 녀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서 A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B 좌표가 이런 식으로 있어. 얘들아, 그리고 지금 저 표현은 뭐냐면 우리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의미하는 거야. 요거 찍을 때 우리 x, y라고 찍죠. 그러니까 뭐 1, 2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얘는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가 끝이야. 그러니까 1, 2, 마이너스 3 이런 게 끝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좀 어색해하면 안 돼. 그냥 A 좌표가 x1인 거고 B의 좌표가 x2인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을 표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네 공통과학?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 때 이제 물리량 이런 거 배울 때 길이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길이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절대값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붙이는 거를 좀 습관에 잘 들이셔야 돼. 길이이기 때문에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좌표 평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A1이 이런 데 있고 미안해 A가 이런 데 있고 B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좌표가 x1, y1이고 이쪽이 x2, y2라고 할 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기를 구하고 싶네. 그럼 저 녀석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 2000년 전에 되게 유명한 수학자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죠? 피타고라스 씨가 만들어 놓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A랑 B점 사이의 가로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x2 마이너스 x1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y라는 이 별량도 y2에서 y1을 빼주게 되면 길이가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절대값 y2 빼기 y1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선분 AB의 거리는요, 저 녀석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고 제곱의 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떼고 그냥 써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 막 이런 거 해. 뭐 여기 뭐 1,2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뭐 4,6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이 두 녀석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 구하는 거거든. 자, x 좌표의 차이부터 먼저 바라봐. x 좌표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지? 그 다음에 y 좌표는 몇 차이 나요? 4만큼 차이 나지. 그러면 빗변은 얼마였겠어? 그쵸? 3, 4, 5 유명한 피타고라스 넘버잖아.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을 이은 거리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제 예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더러운 숫자도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지셔야 돼. 막 루트 13, 루트 17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쫄지 말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잘 유도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이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 되면 그냥 원점으로부터 그 좌표 사이의 거리는 그냥 특정한 녀석의 좌표에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래 나와 있는 뭐 수직선 위에 원점 O와 점 px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 그냥 쓱 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1번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별로 안 어려워. 워밍업 단원이야. 워밍업 단원.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울 텐데요. 자, 1번 표현 볼래 얘들아. 세 점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 6, x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당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냥 수직선을 하나 그리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x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게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봐. a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가 6이야. 근데 무슨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c 좌표에 대해서 3ac가요 bc랑 똑같대.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너네가 잘 봐. ac랑 bc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bc가 더 큰 거 이해돼? 왜냐면 ac에다가 3배 한 게 bc랑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ac에다가 3배 한 게 bc가 되려면 대충 c가 어디 있으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점보다는 이 안에 있는 점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a랑 가까웠으면 좋겠지. 대충 한번 찍어 이렇게 c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오, 그렇죠. 1대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만 나타내주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가 x잖아. 그러면 이제 수식으로 내가 표현해볼게. 절대값 x에서요. 잘 봐. 여기 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자 6에서 x 뺀 거에 절대값 씌울 거지. 근데 6에서 x를 빼나 x에서 6을 빼나 어차피 표현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게 지금 1대 3입니다. 요거 등식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모든 x값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한번 쓰면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요. 뭐랑 똑같냐면 3배의 절대값 x 플러스 2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은 다양해. 선생님 나 이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수식으로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랑 6 사이일 때 6보다 클 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풀래 라고 해도 되는데 귀찮겠죠? 3번씩 푸는 거니까 귀찮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봐봐. 절대값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절대값 A 이퀄 절대값 B가 나왔어. 그럼 얘를 간단하게 풀려면 A는 얼마 B를 푸시면 돼요. 너무 직관적으로 맞잖아. 왜? 이 녀석이 B면 그냥 둘이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B여도 절대값 씌우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겠지? 우리가 구간을 3개로 나눠서 푸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을 였다가 그대로 응용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요거 동의하세요? 그래서 자 3의 이 녀석은 이제 3의 x 더하기 2가 이 녀석을 그냥 두고 저기다가 뿔말을 붙여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쌤이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게.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플러스일 때, 자 플러스일 때는 3x 더하기 6은요 x 빼기 6이니까 자 2x가 마이너스 12니까 x 값이 마이너스 6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자 3x 플러스 6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니까 4x가 0이니까 x 값은 0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지금 0 나온 게 지금 여기에 찍은 이 녀석이야. 안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0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는 2고 0부터 6 사이의 거리는 6이니까 1대 3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예요, 선생님? 요 녀석. 여기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거리가 4점. 그 다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는 12점. 그러니까 여기도 4대 12 해가지고 1대 3으로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치?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구해가지고 점 2개 나왔잖아. 이 길이 비율을 만족하는 점 중에서는 내분점이 하나가 있고 외분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안에서 나눠주고 있다. 외분점은 뭐야? 밖에서 나눠주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우리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고 나서 좌표 평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2번 볼게요. 자, 2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래요. 그 다음에 B는요 A, 마이너스 6이래.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5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얘들아, 이 두 점 내가 지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쉽사리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저 공식 써야 돼. X좌표 차이의 제곱. 자, 얘들아,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이런 거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항상 빼줬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1,2랑 내가 3,4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3 빼기 1분의로 만약에 내가 갔어. 그러면 4 빼기 2를 해줬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어쨌든 2 빼기 4 분자에 갖다 쓰면 기울기 부호가 달라져서 망하고 막 그랬잖아. 너네 이거 중2-1 때 많이 겪었지 이런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서 빼줘야 우리가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야.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을 해야 우리가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y1 빼기 y2를 하면 망한다는 소리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점에서는 괜찮아요. 제곱을 때릴 거잖아. 그러니까 y2 빼기 y1이나 y1 빼기 y2나 괜찮아.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막 그 기울기 때도 이러면 망하는 거야. 그쵸? 왜냐? 내가 방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를 빼.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야. 그 다음에 만약 여기가 그냥 플러스 a였어. 그럼 마륙에서 a를 빼면 마륙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a 빼기 6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냐 이거야. 어차피 제곱이니까. 근데 지금 요거는 그냥 빼는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쌤이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여기 빼면 a 빼기 6이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아. 그쵸? 나중에 이게 상황이 복잡해져도 그러니까 좀 더러워져도 그냥 깨끗한 방향으로 빼면 된다는 이야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만 적용시켜.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25가 돼야겠죠.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요것만 잘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열심히 풀어주면 돼. 자, a제곱 튀어나오니까 이 a제곱이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12a니까 여기 마이너스 10a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 36이니까 37 25 넘어오면 플러스 12는 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괜찮니?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니까 a 값이 2 또는 3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뭐 a 값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그냥 땡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유제 1-2번 한번 풀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열심히 쓰시면 돼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번 두 점 A가 마이너스 1,4고요. 그 다음에 B가 5,2입니다.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래. 얘들아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러프하게 한번 찍어봐. A점이 마이너스 1,4가 저런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5,2는요 뭐 이런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이해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X축 위의 점이 얘네랑 거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대충
봐봐 여기 점 P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맞지? 근데 내가 뭐 이거 뭐 마술사도 아니고 내가 이거 막 구하는 거 좀 빡세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을 x, 0이라고 두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지금 PA랑 PB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똑같다를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관계식이 PA의 제곱은 PB의 제곱이랑 똑같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0에서 4 제곱하면 1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혹시 보일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하면 이제 x-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이런 식으로 바로 써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열심히 정리해야지. 그러면 자 x제곱은 서로 날아가는 게 이제 보인다? 너네가 이제 1학년 정도 했으면 1학년 1학기 정도 했으면 이제 전개 안 해도 보일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2x 튀어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0x니까 넘어가면 여기 12x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상수 계산하면 1이고 16이니까 17이잖아?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5 더하기 4 빼기 17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질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12 아니야? 그러니까 x값은 1이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1,0입니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들아 나중에 너네가 미적 감각이 풍부해지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만 듣고 넘어가. 이게 둘이 똑같아. 맞지? 그리고 였다가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렸을 때 저게 뭐야? RH 모시기 합동 이런 거 기억나? 그치? 뭔가 어디선가 들어봤어. 빗변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빗변이 똑같으니까 합동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4잖아. 그리고 여기 길이가 4면 좋겠지? 그 여기 길이가 2면 여기도 2면 좋지 않겠어? 그럼 딱 x가 1이면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짬이 많이 쌓이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나 몰라. 계산하세요. 계산이 맞아. 실전에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네, 이거 1번 문제였고 소문은 2번 같이 볼게요. 자, A가 1,7이고요. B가 3,5인데 자, 저 Y는 3x 플러스 이 위의 점 A, B에 대해서 이런 걸 구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원래 막 수식으로 달려도 괜찮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도형을 열심히 그려보는 거야. 이게 지금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잘 봐. 1,7 대충 어디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근데 똑똑하긴 하네요. 똑똑하긴 하네. 자, 이 직선의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1,7 5 어떻게 알았어요? 5 1 대입하면 5 나오니까 위에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주 잘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7인 거야. 이런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3,5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직선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그치? 한 번 위에 있으면 한 번 아래에 있겠지. 이런 많이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3,5가 되는 거야. 왜냐면 3 대입하면 여기 11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부터 같은 거리에 두 점이 있고 싶대. 그러면 내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 싶다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점 P는 내가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A, 3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똑같다. 이용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A 값 나오게 되겠죠? 괜찮니? 근데 뭐 물론 지금 이게 A, B야. 근데 그냥 여기 이제 그럼 써놓는 거지. 이게 B가
3a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PA의 제곱이 마찬가지로 PB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우리 아까처럼 씩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녀석 좌표가 1,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7이랑 요 P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A에서 1 빼주고 제곱. 그 다음에 3a 플러스 2에서 7을 빼준 거의 제곱이니까 3a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뭐가 똑같아? 자, a에서 3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3a 플러스 2에서 5 뺀 거의 제곱. 그러니까 3a 빼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열심히 푸는 건데 얘들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a제곱, 9a제곱, a제곱, 9a제곱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야. a제곱 다 날라가서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 녀석을 쓸 때 이렇게만 쓰는 거야.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 잘해야 돼.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 2배의 띵띵 하면 되니까 30a에다가 플러스 25는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6a 플러스 9랑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8a에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차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주면 돼. 자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4a거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이거 도를 잘못 썼지?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야. 맞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4a고 여기 마이너스 32a잖아.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그냥 8a만 남는 거 혹시 보이니?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 두 개 있으니까 18이란 말이야. 이게 넘어가. 그러면 26에서 또 18 빼니까 또 8이 남는 거야. 따라서 a 값은 1이었구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였어? 1,5였던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됐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6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근데 이것도 봐봐. 점을 이렇게 찍어놨잖아. 쌤이 바라는 건 이런 거거든.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공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돼. 당연히 하고 연습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렸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풀 거면 이 그림을 안 그려도 돼. 뭔 얘기냐면 잘 한번 들어봐. 여기 1,7이야. 여기 3,5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내가 최소한 요 1,7이 있으면 이 P점이 1일 때 Y값이 얼마인지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돼. 근데 그게 1,5야. 그치? 그러면 1,5랑 1,7 사이의 거리는 2지 그냥. Y좌표 차이니까. 그 다음에 1,5랑 3,5는 또 X축의 차이니까 2지. 그러니까 그냥 1,5가 정답인 거야. 이렇게 찾는 훈련을 나중에는 내신 기간 때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우리가 공식을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으로 어거지로 풀어도 나오기는 한다. 뭐 어거지는 아니지. 그냥 정석이야. 정말 정석.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뭔가 쌈뽕하게 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쩌네 막 이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원의 방정식 배우면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건 이제 기본 태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뭔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잘 공부해놓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이 3번 유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A점이 마이너스 1,1이고 B점이 1,3이고 그 다음에 C점이 5,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내가 삼각형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고1 과정에서 저 삼각형을 판단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방금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구해보는 거야. 구해봐. 어떻게 구해? 여기서 거리 공식 열심히 쓰면 되겠지. 열심히 쓰고 하면 되겠지. 한번 할게 그냥. 연습 삼아. 자, A, B의 사이의 거리는 루트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여기 뺄게. 2지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3에서 1 빼. 2지 제곱하면 4.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2루트 2였군요. 맞아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BC 구할게요. 자, BC 거리 구한다. 루트 여기에서 여기 빼고 제곱.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마일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니까 여기 루트 32겠네. 그러니까 4루트 2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그 다음에 AC 남았네. AC 루트 5에서 이거 빼면 6이지. 제곱하면 36.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면 4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40이야. 아씨 이거 뭐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안 바꾸는 게 좀 좋았어.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야. 이게 루트 8이고 여기가 루트 32거든요. 맞지? 얘들아 그럼 뭐 보여? 피타고라스가 보이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더하면 이거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빗변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돼요. 그냥 거리 구했더니 피타고라스 수가 보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가 2,4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C가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노가다야. A, B 구해볼게. 자, 루트 여기서 여기 뺄게.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4에서 2 뺀 다음에 제곱하면 4 정도 나왔겠죠?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BC는 루트 여기에서 여기 뺄게 5니까 제곱하면 25고 여기도 마이너스 5니까 제곱하면 25 이런 식으로 나왔겠다. 그 다음에 CA는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오고 이쪽에서 이쪽 빼면 7이니까 제곱하면 49 이런 식으로 나왔지. 어씨 뭐지? 하고 봤는데 요 계산하면 얼마죠? 이것도? 똑같네. 얘는 좀 터무니없이 작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먹은 이등변이었었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루트 50,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50이고 여기가 루트 20 정도 되는 우리가 자 변이 어떻게 똑같냐면 지금 C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C, A, B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었겠네. 그쵸? 그래서 AC와 B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계산 훈련을 열심히 해오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5번 하고 쌤이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계속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2차식이 탄생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번부터는요 우리가 이차 함수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죠? 4번 한번 가볼게. 자,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을 구해달래. 자, A점은요 지금 5,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 3,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가 나와. 얘들아 너는 여기 안 봐도 돼. 너네 눈동자가 일로 가는 애들이 지금 한 3명 정도 있거든. 얘는 저희 참고용입니다. 자, X축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X, 0이라고 둬버려. 그런 다음에 뭐 구하래?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 구하라네. 자, 그러면 AP제곱은요 그냥 X-5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이해돼?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 빼기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또 플러스 1,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얘들아 전개 시원하게 한번 하자. x제곱,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6x, 마이너스 4x 그쵸? 그 다음에 25, 9 하니까 34인데 띵띵 더해주면 3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맞지? 우리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fx라는 2차 함수로 바라보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있는지 봐야 돼.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항상 제한된 범위인지 아닌지 봐야 되거든요. 제한된 범위가 있어? 그냥 x축 위에 점이라고밖에 없으니까 x는 모든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해달래. 얘들아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가질 것 같아요? 대칭축 1. 그쵸? 대칭축에서 지금 최소값 갖는 거 혹시 보이니?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2짜리 2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야. 그리고 대칭축이 지금 1이죠?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 y 값이 최소값이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럼 1 대입하게 되면 이거 다 계산 얼마죠? 3, 4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4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 나중에는 얘들아 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그래서 지금 이 1을 포함 안 하게 예를 들어서 x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쌤이 얘기했지. 너네 2차 함수 가르칠 때 그냥 공수 투과하면 중간점 나온다. 지금 이거 뭐야? 필수 예제 아니야? 필수 예제에서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냥 뽁뽁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개념이 섞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보통 공수 1이 약하면 여기까지는 하는데 얘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구하기 위한 훈련해야 돼. 어떤 값이 나왔는데 내가 얘를 이제 x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보고 이렇게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최소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니까 잘 공부를 하고 넘어갑시다. 괜찮아? 넘어갈게. 자, 5번 갑니다. 자, 조용의 성질의 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내신에서는 뭐 그냥 학교에서 암기를 하라고 할 거야. 막 찝어 주시거든요. 뭐 몇 개 외워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이 대표적인 도형 중에 하나예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파푸스 씨가 만든 거야. 파푸스 씨가 뭘 만들었냐면요. A, B의 제곱이랑 A, C의 제곱을 합해. 이걸 합친 게 뭐랑 똑같냐면 2배한 거랑 똑같대. 뭘 2배 하냐면 AM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BM을 제곱한 거를 합친 거에 2배한 거랑 똑같다라는 정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 도식화를 시켜서 외워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저 M은 중점이야 얘들아. 그래서 PM으로 가도 되지만 저 CM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외워놔 얘들아. 보는 김에. 이거는 성립하는 주요한 정리입니다. 외웠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띵띵 합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걸 이제 증명해달래 문제에서는. 그래서 너네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좌표가 점이잖아. 점 평면 좌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을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직선인데 얘가 일직선이 아니야. 절수.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그렸을 때요. 잘 봐.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싶어. 이 중점이 가장 예쁜 녀석이기 때문에 이 m을 내가 0,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 다음에요, 내가 이 a점이 이미의 점이니까 그냥 a, b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m을 기준으로 c점이 c,0이라고 잡으면 이 b는 마이너스 c,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 그냥 임의로 그냥 잡은 거야. 사이즈 모름. 그리고 그냥 요거에 성립하는지만 잘 살펴보면 된다. 자, 그러면 쌤이 과감하게 식을 적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A, B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근데 제곱을 할 거니까 그냥 루트 안 씌우고 편하게 씁시다. 그러면 A 빼기 C니까 플러스 C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에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AC 제곱을 써주게 되면 여기서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예쁘겠죠? 이게 뭐랑 똑같대? 2배 한 거랑 똑같아. 자, AM 제곱해볼까? 원점과 요 녀석 사이의 거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었을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그냥 C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정리한 게 요게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 녀석 열심히 전개를 했다고 쳐보면 A제곱 C제곱 2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니까 지들끼리 날아가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정리하게 되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제곱도 2개나 있죠. 그러니까 B제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M0,0 기준 잡고 돌렸을 때 내가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AM제곱 더하기 BM제곱 구했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 합한 게 나왔어. 그러니까 2배 하면 똑같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가 나와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그냥 냅다 계산을 해버리면 이제 2차 식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지금처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막 별의별 거 다 배우거든요. 그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까먹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거 저렇게 다 정리하고 그러고 오는 거야. 만약에 뭐 오늘 만약에 너무 시간 부족해서 못했어, 그럼 내일 또 열심히 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좀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의미인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자. 개념을 처음 배우는 단계부터. 내가 여러분들 공수 1 가르칠 때는 그렇게 못 시켰으니까 이번에는 공수 2 할 때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좀 더 나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힘내서 한번 봐봅시다, 얘들아. 얘들아, 이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막상 별거 없어요. 이거 진짜 쉬운 거거든. 우리 아까도 심지어 한번 하고 온 녀석이야. 내분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점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B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이 녀석을 안에서 M 대 N이 비율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M 대 N 이런 식으로. 이게 비율이야. 이걸로 쪼개는 점이 P가 있다.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내가 X라고 두고 저 X를 구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볼 거야. 한번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자 A 대 PB는요 지금 M 대 N이다로 관계식을 찾아낼 거야. 요거 이해되시죠? 그냥 길이니까. 자, 그럼 우리 아까 수직선 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웠어. PA는 절대값 x-x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B는 절대값, 자 여기서 여기를 빼버릴게. x2-x를 한 게 m 대 n이죠. 여기까지 동의?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내분점의 특성이 있어. 내가 안에서 나누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입장에서는 다른 한 점보다는 무조건 크고 또 다른 녀석보다는 무조건 작아. 맞지? 이게 안에서 쪼개는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요 내가 지금 이 방향을 맞게 뺐으면 이 절대값을 그냥 지워도 돼. 이렇게 지워버려도 돼.
우리 아까 절대값 씌워서 하기로 연습을 했으니까 일단 절대값을 씌워준 건데 내가 지금 이거를 양수로 디테일하게 다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x에서 x1 뺨, x2에서 x 뺨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제 요거 해줄 거야. 그러면 자 m에 x2 마이너스 x1 이거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그냥 x죠? 미안. 이거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목표는 뭐냐면 얘들아 x를 구하는 거거든.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얘로 표현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좌변에다가 x를 몰아주고 우변에다가 잠깐만. 요 우변에다가 x를 몰아주고 좌변에다가 나머지를 몰아줍시다. 왜 그래? 할머니 전화. 그냥 손녀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혹시라도 한 통 더 오면 받으러 가세요. 심각한 거 아니지? 괜찮아요. 자, 이쪽으로 내가 x를 몰아주게 되면 봐봐. 마이너스 mx니까 일로 넘어와서 요 nx랑 더해져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nx1이 있잖아. 넘어가게 되면 nx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mx2 더하기 nx1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따라서 이 녀석을 이제 양변에 n 플러스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x 값이 n 더하기 n분의 잘 봐야 돼. mx2 더하기 nx1 이런 공식이 태어나게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돼. 이 n이랑 요 x1이랑 곱하고 요 m이랑은 x2랑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크로스 한다라고 막 외우고 막 그랬지?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전체 m 플러스 n분의 m은 이제 x2랑 곱해지고 n은 x1이랑 곱해진다 라고 우리가 이 내분적 공식을 일단은 외워둡시다.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관점도 있는데 얘들 한번 들어볼래요? 중요해. 잘 봐봐. 우리가 이제 변의 비율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성분 AB 있죠? 성분 AB가 있어. 내가 이 녀석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PA랑 똑같아질까요? 를 고민을 해봅시다. 몇 배 해주면 똑같아질 것 같아. 성분 AB는 요거 전체인데요. 내가 이 전체 녀석 중에서 요게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전체 비율은 n 플러스 n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지금 n 플러스 n이야. 근데 이 중에서 PA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이쪽이니까 m이지.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해주면 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리고 또 그래. 다른 시리아도 좋아. PB를 구하고 싶다? 그럼 내가요 AB에다가 이번에는 뭘 곱하면 좋을 것 같아? 방금 한 대로 내가 이번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전체 입장이니까 n 플러스 n분의 이번엔 n을 곱해주면 돼요. 요거 혹시 납득이 될까? 아니 얘들아 이거 두 개 더 해봐. PA 더하기 PB는 이거 통분하면 m 더하기 n 분의 MAB 더하기 NAB잖아. 그럼 AB로 묶으면 n 플러스 n이니까 서로 약분되겠지. 그러니까 AB는 PA 더하기 PB랑 똑같잖아.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점도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그럼 이제 내가 이 내분점 구할 때 지금처럼 아까 배운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관점이 가능해지냐면 내가 요 x 좌표는 저 A의 x좌표인 x1에다가 그 다음에 PA의 길이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PA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m 더하기 n분의 m의 자 AB를 내가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적어도 똑같이 나와. 이거 통분하게 되면 여기 x1이 잘 봐. 이 녀석 내가 정리를 마저 해보면 x가요 m 더하기 n분의 이쪽이 자 이 x1이 mx1 더하기 nx1인데 통분하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전개를 하면요 mx2 마이너스 nx1이란 말이야. 아 mx1 미안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서로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남죠? 얘는 아까 mx2 nx1이니까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까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이 선분의 길이를 전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m 플러스 n이라는 비율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 자 내가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문자로 보니까 좀 어렵지? 내가 지금 여기 a가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b가 6이래. 근데 내가 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고 싶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공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써? A 3 B 6 쓰고 그 다음에 이거 1대2 이렇게 써. 이 AB를 1대2니까 AB 1대2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좌표는 3분의 이거 두 개 더한 거 분의 요거 크로스 해가지고 보면 6이고 요거 크로스 해가지고 보면 6이지. 이거 두 개 더하면 4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 1대2로 내분하는 게 4다라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이 예쁘게 먹으면 지금 이거 1대2래. 근데 봐봐 지금 요 A, B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3이지. 3을 내가 지금 1이랑 2로 쪼개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성분의 길이는 얼마야? 그치? 여기는 2니까 그냥 내가 이거 3에다가 1만 더해서 여기를 4로 쓰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굳이 물론 이거 공식 써 열심히 써도 돼. 근데 쓰고 나서 요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예를 또 들어볼게. 얘들아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성분 AB를 지금처럼 1대2로 내분하고 싶대.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지금 여기서 1대2로 쪼갠 거지. 동의? 동의 가능?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지금 AB 성분의 길이 얼마야? 6이지. 6을 내가 1대2로 놓아 먹어봐. 얼마야? 2랑 4지. 그러니까 여기 성분의 길이가 2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로 적고 싶다 라는 거야. 이해돼? 직관적으로 뭔 느낌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숫자로 나올 때는 공식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어. 지금 다 내분점 설명은 다 이 공식이야. 지금 이것도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2,8 여기 적혀 있어. 그럼 내가 1대2만 적어. 그러면 3분의 8 곱하기 1 2 곱하기 2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12라서 여기 똑같이 4 나오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근데 늘상 이렇게 공식을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파악할 거냐 요 싸움으로 항상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 관점도 배워놔야 돼. 왜냐면 그래야 암산이 돼요. 빨라져. 근데 이 방법으로 쓰면 속도가 그냥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막 유제 문제 풀 때 당연히 공식 이용해서 풀 텐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하고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풀 때 내가 다양하게 응용을 같이 한번 시켜줘 볼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려준 거는 수직선상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제 또 좌표 평면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방금 배운 구한 공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도 똑같이 원리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자, x축, y축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기 a점이 x1, y1이나
그 다음에 여기 B점이 x2, y2라고 쌤이 네이밍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m 대 n으로 쪼개는 지점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m 대 n으로 쪼개는 요 점 P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녀석을 x, y라고 이런 식으로 둘 때 x랑 y는 과연 어떻게 표현될까를 고민하면 되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할 때 어떻게 했었지?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여기 좌표 축에 평행한 선들 이렇게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유도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딱 그어놓고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딱 그어놔.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빗변을 m 대 n으로 쪼개고 있대. 그러면 이 점에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보면 여기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쪽도 m 대 n이죠.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도형의 닮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저 P점을 구할 텐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이 P의 y좌표가 된다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A점을 내가 x1, B의 좌표를 x2라고 여기를 그냥 쌤이 A 프라임이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더 볼게. 그냥 특별하게 점들을. 그러면 요 지점이 A 프라임인 거야. X 좌표만 적은 거예요. 내가 요거를 수직선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지금 M 대 N으로 내분을 할 거니까 아까 그 내분점 공식에 맞춰서 쓰면 똑같겠죠? 이거를 MX2 더하기 NX1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다. 그러고 나서 Y쪽에서도 똑같이 할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A 프라임 Y1이고 그 다음에 저쪽은 B의 Y2니까 이 녀석을 또 내가 M 대 N으로 쪼개면 얘들아 이거 모양만 지금 바뀐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으로 그냥 바뀌는 거야. 이게 P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 X좌표랑 Y좌표로 우리가 내분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X좌표만 내가 잘 구할 수 있으면 그냥 Y쪽도 똑같이 M 대 N으로 적용을 시켜서 그냥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증명하기가 번거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점 A, x1, y1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점 B, x2, y2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내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 P를 찾게 되는 건데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가 다 이런 식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MX2 더하기 NX1이고 이쪽이 MY2 더하기 NY1이다로 우리가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외우냐? 일단 내분점이 이거 두 개 합친 거 분해야. 합친 거 분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그 다음에 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Y쪽도 마찬가지야. MY2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NY1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갖다 쓰는 이런 구조로 도식화를 시켜서 머릿속에 빵 넣어두는 거야. 이게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해볼게. 여기가 1,2고 여기가 4,8이야. 내가 이거를 1대2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볼까?
여기가 점 P라 했을 때 내가 이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직관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 2대 1이네 좀 이런 느낌으로. 이거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봐. 이런 식으로 x를 먼저 따지는 게 편하거든. 그러면 x가 지금 1에서 4 사이야. 맞지? 1에서 4 사이를 내가 2대 1로 내분하면 x좌표가 얼마가 나와? 이렇게 쪼갰을 거야. 똑같이. 그럼 여기 x좌표 얼마? 3 같은 거 혹시 보여? 왜냐면 여기 x좌표가 4잖아. 근데 내가 x좌표끼리만 내분점 먼저 구해봤어. 그러면 1이랑 4 사이에 거리가 3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대 1이니까 선분의 길이가 2랑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1에서 이만큼 더한 요 지점에 x좌표가 3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 가능하겠니? 그 다음에 이제는 y좌표만 봐봐. 자, 여기 y좌표가 2야. 여기 y좌표는 8이지. 그러면 이거 거리 얼마야? 6이지. 얘들아, 6을 2대 1로 쪼개봐. 그럼 뭐야? 6을 2대 1로 쪼개면 4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지? 4랑 2로 쪼개져.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4가 되고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 혹시 느껴지니? 맞지? 성분의 길이의 입장에서 본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x좌표에 해당되는 3이 x좌표고 여기에 y좌표에 해당이 되는 4라고 하면 큰 애나 2를 기준으로 내가 4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y좌표는 6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내가 3,6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이게 편해지면 암산이 자동으로 되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게 예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분수여도 그냥 계산을 해버려. 여기 선분의 차이가 5였어 얘들아. 그러면 5를 2대 1로 쪼개먹으면 조금 빡세겠지. 만 3분의 10과 3분의 5로 쪼개면 돼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거는 이제 쌤이랑 나중에 내신 대비 때 문제 풀면서 분수에 대한 거는 내가 잘 해줄게. 근데 일단은 단순한 값들 위주로 나올 거야. 우리가 처음 개념서를 풀 때는. 그러면 이런 식의 우리가 내분의 공부를 해주면 돼. 이게 단순하게 얘들아, 내가 지금 이 방법을 나도 설명하면 뭐가 보고 시간 오래 걸려서 싫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 이 방법이. 근데 왜 그러냐면 봐봐. 보통 학생들이 이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2대 1 쓴 다음에 다 3분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 막 여기 4, 2, 8, 1, 2는 1 이렇게 쓰고 여기도 8, 26 그 다음에 2, 1은 2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지금 3,6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를 좀 더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돼.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 물론 나중에는 그냥 계산기처럼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진도를 일단 끝까지 나가는 게 목표거든. 그러면 또 내분적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또 까먹고 있어. 내분절이 뭐였지? 엄마 이거 막 뭐 MX1 막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가야 되겠다. 나중에 진짜 겁나 많아.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위치가 바뀐 거거든. 얘들아 이런 거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분점을 공식으로 바라보는 시야도 있고 지금처럼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최대한 이 2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한번 풀어줘 볼게. 알겠지? 같이 공부하는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6번부터 쭉 한번 같이 가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잘 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 9, 마이너스 3을
내가 3대 2로 내분하고 싶어. 자, 내가 일부러 저렇게 써줬어. 왜냐면 공식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 3대 2로 내분하는 저 P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3 더하기 2는 5죠? 5분의 여기도 5분의 이렇게 다 써놔. 그 다음에 또 크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27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한번 해주고 2 곱하기 2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녀석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죠? 이쪽은 5, 마이너스 1이 내가 성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요거 동의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1대 4로 내분하고 싶대. 얘들아 봐봐. 이거 또 공식 쓰려면 또 적어야 돼. 너네 막 이거 막 오형됐을 거 아니야. 샤프 막 겁나 막 칠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쓰고 1대 4 이렇게 해가지고 정Q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귀찮다. 5분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할 때는 9 곱하기 1은 9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하면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콤마 몇이에요? 그러니까 1,1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갑자기 비율을 뜬금없이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고 나서 이 PQ의 중점을 구해달래. 얘들아, 중점은 그냥 평균 더하면 돼.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 더하면 6인데 나누기 2 하니까 얘는 3,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빵이네? 그러니까 3,0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가능? 이해됐지? 이해된 거야?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풀이. 자,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3은 대충 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괜찮아? 쌤이 러프하게 찍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이 성분 AB가 한번 그릴 수 있을까? 아쉽죠? 성분 AB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P고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Q네. 얘들아, 근데 우리가 지금 PQ를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냈지. 공식으로 풀 때는 저거는 이견이 없지. 맞지? 근데 나는 저렇게 풀기 싫다 이거야. 그리고 너네도 저렇게 풀기 싫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지금 이게 비율의 합이 얼마로 똑같아요? 5로 똑같아. 그럼 내가 지금 이 녀석을 등분을 열심히 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쪼갰어. 그럼 지금 이게 1, 2, 3, 4, 5거든. 그러니까 간격이 5개 있는 거야. 요거까지 괜찮아? 그리고 A 대 B가 3대 2인 거거든. 그러니까 저 점 P는 어디에 찍히냐면 3대 2니까 여기가 점 P예요. 직관적으로 괜찮을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성분 A, B를 이번에 1대 4로 쪼개고 싶어. 그럼 1대 4로 쪼개는 지점은 어디야 여기서? 거기.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Q야. 납득돼? 이게 내분점의 의미야 얘들아. 얘를 지금 1대 4로 쪼개는 거고 이게 지금 1대 4가 Q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P점을 얘를 지금 3대 2로 쪼개고 있는 거야. 자, 질문. PQ의 중점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여기.
그게 M이야. 괜찮아? 즉 2대 3으로 내분하는 정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두 번 구했잖아. 앙광 이러면서 바로 그냥 2대 3 내분점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또 공식을 쓰기 싫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가 이 좌표랑 좌표 사이 거리를 한번 볼래. 얘들아 x좌표 차이가 얼마야? 80. 80이요? 10이죠?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 내가 x좌표 차이가 10이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2대 3이잖아. 그치? 그러면 10을 2대 3으로 쪼개면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2대 3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4대 6이지.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x좌표는 여기 a의 x좌표에다가 더하기 4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m의 좌표가 일단 3컴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y좌표 차이는 얼마야? 2랑 마이너스 3의 차이는 얼마예요? 5지. 5를 내가 2대 3으로 나눠 먹으면 여기가 2대 3이니까 그냥 선분의 길이가 2랑 3인 거지. 그러면 이 y좌표에서 2만 빼주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빼기 2는 0이라서 3,0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요거는 그냥 열심히 계산을 통해서 구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원리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안 썼지 내가. 내분의 의미로만 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떨 때 효능이 좋냐면 지금처럼 점이 다 그냥 숫자로 나와 있을 때 효능이 매우 좋아요. 근데 점 중에 우리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울 때도 그 미지수가 껴있을 때 있지. 막 a, 0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뭐가 다 띄어야 돼. 공식으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이런 거 보면서 내분점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열어놔야 돼. 마음을. 요거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자 처음 공부할 때 요 내용이 조금 빡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거라도 요거는 뭐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라도 일단 챙겨가. 근데 내가 공부하다가 이게 대분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안 풀면 공식은 언제가 잊혀지고요. 내가 내분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돼. 그거만큼 사고인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고 저게 공식이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숫자가 아무리 더러워도 쌤이 다 똑같이 풀어줄 수 있어. 저게 분수가 나와도 어차피 원리적으로 보면 다 똑같거든. 너네 중2 때 막 닮은 뭐 이런 거 풀 때 다 막 길이 다 분수 나왔잖아. 5분의 27 뭐 맨날 뭐 이런 거 저거 풀었잖아. 다 똑같아요. 이 내분점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식 내가 이거 공식으로만 푸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런 거를 잘 구별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7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7번 A랑 B가 좌표가 나와 있지. 자 1,0 그 다음에 B는 3,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잘 봐. 문제 조건 잘 봐야 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이 AB equal BC를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구해달래 하면서 단 점 C의 X좌표는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연장선 위에 있대. 근데 너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게 좋아요. 이번 문제. 왜? 왜 그림 그려?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점을 찍어 풀 수 있잖아. 그럼 1,0 여기다가 그 다음에 B 3,2 아이고 여기 있네. 지금 그리고 이 녀석의 연장선 상에 이 AB가 BC를 만족하는 점 C가 있대. 자, 쌤이 질문할게요. BC가 커? AB가 커? 그치? 이 녀석도 큰 거지. 왜냐면 AB의 2배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봐봐. 이거 그림 어떡하냐. 지금 요 AB를요. 이거를 2배 한 게 BC랑 똑같고 싶대.
그러면 C가 잘 봐. 요거를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늘리면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만큼 또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에 또 C가 있을 수 있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BC가 AB의 두 배인 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야. 잠깐만 미안해. 이쪽이 아니지. 훨씬 많이. 이건 두 배가 늘어났네. 그래서 이렇게 C가 있는 거지. 이거의 두 배 한 게 여기 있는 거.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 중에서 얘들아 그림을 그렸을 때 얘는 탈락되는 거 보여? C의 X좌표가 양수래. 근데 지금 얘는 음수 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탈락이야. 그래서 이쪽만 잘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안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는 몇 대 몇이야 그럼? 1대 2가 되는 거 보여? 얘들아 일단 그림 그려야 돼. 너네가 이거 그림을 안 그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비례식을 생각할 때 이렇게 바꿔줘야 돼. A, B 대 B, C가 지금 내항의 곱을 외항의 곱 되려면 이게 1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1대 2다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식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A를 1,0로 알고 있어. 그치? 근데 내가 C점 알아볼라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x, y로 두는 거야. 그러면 C가 x, y일 때 즉 이 녀석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 근데 그게 B랑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x랑 y 좌표를 구해줘도 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2, 3분의 y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y겠네 그냥. 이게 뭐랑 똑같아? 점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즉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x 값은 7이고 y 값은 6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공식으로 푸는 건데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뭐하러 공식을 쓰냐 이거야. 비율로 가자. 어떻게? 지금 여기 x좌표 차가 얼마야? 2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랑 여기에 x좌표 차이가 얼마일 것 같아? 1에 해당하는 게 차이가 2니까 2에 해당하는 거는 4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는 얼마야? 6이지.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7인 거야. 그 다음에 y쪽으로 가볼게. 내가 지금 0에서 출발해. 맞지? 그리고 여기 지금 b랑 또 얼마 차이 나? 2 차이 난다. 그러면 지금 1대 3이지. 그러니까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니까 2대 6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y좌표가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7,6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좀 어려워. 이게 왜 얘들아 이거 뭐야 지금? 너네 이거 언제 제일 많이 했어? 이렇게 비율 써가면서 하는 거. 중2-2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그냥 중2-2 내용을 좌표 평면상에서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분한다는 거는 몇 대 몇으로 쪼개는데 우리가 선분을 쪼갤 때 자,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 내가 이렇게 쪼갰을 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쪼갰어. 그럼 우리 이거 증명 과정에서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지금 M 대 N인 걸로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 이렇게 했잖아. 이게 지금 닮음이지 뭐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M 대 N 여기도 M 대 N 이런 거를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단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대단원명 뭐였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도형을 적극적으로 그려가면서 그림을 파악해 보려고 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해도 다 풀리지. 그냥 공식 대입하고 막 이러면 다 풀려. 근데 그냥 어디까지 딱 풀리냐면 셋 B 스텝까지만 풀려요.
셋피스트까지는 다 풀려. 뭐 안 풀리진 않겠지. 근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막 공식을 막 겁나 쓰고 또 막 꼬이고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결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기하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거든. 근데 지금 이거를 또 왜 강조하냐면 그냥 지금 이걸 많이 해놔야 돼. 왜 그러냐? 이제 대수나 미적 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 비율 싸움이거든. 다 비율을 써먹어. 그냥 x좌표 비율, y좌표 비율 보면서 맨날 어잉 이러면서 돌거든. 근데 지금 공수 투할 때 막 지금 이런 거 내분점 구하는 거를 막 그냥 수식으로만 구하는 것만 연습을 해. 그러면 대수랑 미적분 원 때 너무 고생할 게 눈에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자는 마인드인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공식으로 그냥 7,6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쪽으로 늘어난 거는 우리가 점 C의 X좌표가 양수인 걸로 파악을 한 다음에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점 C의 X좌표가 음수래? 음수면 여기고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1대 1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간 만큼 또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가 x좌표가 이만큼 줄고 y좌표도 이만큼 줄었지. 그러니까 또 여기서 2랑 이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그냥 정답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막 여기 또 x, y로 준 다음에 이 x, y랑 요 3,2의 중점이 1,0이에요 하면서 공식에만 의존해서 풀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유 그래 일단 답은 구해서 동그라미 치고 싶으니까 일단 공식을 써. 아니면 공식을 쓰기 전에 조금 내가 공식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이런 그림 그려가면서 비율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게 우리가 내분점을 배울 때 단순히 공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하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 좌표 평면에서 이쪽에는 비율을 직선이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속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워. 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수포자가 많이 생겨. 맨날 생겨. 맨날 단원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내분점 때 애들이 공식만 주구장창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딱 생 B까지만 풀리고 그 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안 좋겠지 그러면. 도형에서 계속 상황을 봐야 되는데 나중에 도형도 엄청 복잡하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막 원, 직선 막 다 섞여 있어. 이차함수랑 막 섞여져서 나와. 원이랑 이차함수랑. 그럼 그럴 때 이제 다 해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그림을 강조를 하는 거다. 알겠죠? 자 얘들아 유제 7번에 1번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얘들아. 점을 찍고 시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해보냐. 얘들아 4,2랑 1,5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 게 아니야. 왜냐면 A, B의 연장선 위에 C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린 다음에 내분점 공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리로 하지 말고 좌표로. 얘들아 쌤이 힌트 줄게. 요 위에 점 C가 1단입니다. 여기가 A, B인 거예요. 맞지? 그래야 우리가
BC의 3배를 한 게 AB가 되니까 얘들아 쌤 질문 요거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인 거 혹시 보여요? 다들 여기까지 납득 가능하겠니? 그럼 이게 1대 3이니까 우리가 자 여기 겁나 중요해 얘들아 잘 들어봐봐. 내가 만약에 점 A부터 적었어. 이게 지금 4콤마이고 그 다음에 점 C가 A, B야. 내가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이 점 B는 내가 지금 AC로 적었지. 그러면 AC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B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는 거야? 3대 1인 거 보여? 그러니까 이게 3대 1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그냥 저 위에 있는 게 C고 A가 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적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C, A의 입장에서는 1대 3이기 때문에 여기를 1대 3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되게 중요해.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4분의 여기도 4분의 나오고 여기가 3a 더하기 4 여기는 3b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이 이제 b의 좌표랑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1이 돼야 되면 a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가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6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6이에요. 얘들아 여기에서도 똑같아. 이게 봐봐. 이 4랑 곱해지는 게 1이고 A랑 곱해지는 게 3이지. 그러니까 요식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2랑 1이랑 곱해지고 B랑 3이랑 곱해지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비율이 달라지면 안 돼. 내가 C, A가 3B라고 하면 요거 안 나온다. 그치? 곱해지는 게 달라져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 위에 있고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일단은 한번 그려야만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림으로 그렸잖아. 그러니까 이왕 그렸으면 그냥 여기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지. 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닮은 비가 1대 3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선분의 길이가 지금 3이랑 3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4에서 1 빼면 3이고 5에서 2 빼도 3이잖아. 그럼 여기 성분의 길이가 1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 줄이고 1 늘려주기만 하면 0,6인 거를 그냥 공식도 안 쓰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여요? 당연히 후자 아니야? 너무 후자지? 그래서 중 2-2가 너무 중요한 거야.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 수학에 막빵 뜨면 막 진짜 막 사고 난다. 근데 진짜 사고 나요. 중립게 너무 중요해. 쌤이 그 이제 그 효선 쌤이 이제 그 중등 기하 특강을 이제 준비 중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 준비를 맨날 열심히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솔직히 중딩 거 모의고사 문제 푼 기억이 이제 뭐 13년 전이기 때문에 없어 그냥 얘들아. 근데 내가 막 옆에서 나도 막 구경하거든. 모의고사 3초 문제. 그러니까 너네 고1 3월 모의고사 봤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막 21번 문제, 막 30번 문제 내가 막 옆에서 막 구경하면서 막 같이 푼단 말이야. 막 선생님이 막 막혀 있고 막 이러면 같이 막 도와주고 막 그래.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저 내용을 저 나이 때 풀 수 있는 학생이면 이런 공통수학 2 같은 거 할 때 정말 고생을 안 하겠다가 내가 너무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중등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 여기 지금 뭐 단원에 뭐 닮음이 있어? 없잖아. 그리고 다 공식으로 풀어. 모든 해설책 보면 다 똑같은데 그냥 앞에 거 땡겨서 뭐 내가 뭐 선행 지식을 땡겨 쓰는 게 아니잖아. 그냥 중2 때 배웠던 거 쓰는 거잖아. 압도적으로 편리해. 알겠지? 그러니까 다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는 거야.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세 점 A, B, C가 있는데요. 자, 세 점이 지금 예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찍을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나는 어떻게 주로 하냐면 얘들아 좌표 평면 그리지 마.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 러프하게 예쁘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2를 그냥 찍어. 빈 종이에 떡하니 찍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저 1,2가 새로운 원점 같은 느낌으로 봐.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야. 마음속으로. 아씨. 겁나 어려워 이거.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요? 1, 2, 3, 4분면이라고 했을 때 3, 4분면에 있는 거 보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0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이러면 안 된다고. 잘 봐봐. 여기가 1,2야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야. 맞지? 이게 점 B야. 그 다음에 C가 3,0이면 여기 어딘가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Y좌표는 얘보다 작고 X좌표는 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갔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3,0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야. 내가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연습을 하자. 좌표축 안 그리고. 자, 그러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각의 이등분선 이야기가 나왔거든. 와, 얘들아 오랜만에 보죠.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 ABC의 각의 이등분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랑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반띵하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A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자, 각의 이등분선은 공식이 뭐야? 끄덕끄덕이 아니라 공식이 뭐 있잖아. AB 대 AC는 여기 B라고 하면 BB 대 DC 아니야? 기억해야 돼. 각의 이등분선. 이거 언제 배워? 중2 때 배우지. 중2 때 배울 거예요. 아, 중1 때 배우나? 아니, 중2 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를 다 구해주면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동의하세요? 그러면 자, 다시 우리 오늘 처음 배웠던 걸로 돌아갑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저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랑 1,2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자,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니까 제곱하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여기 또 4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루트 2예요. 납득되시죠? 32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요? 루트 4 그렇지. 2의 제곱 더하기 4 그렇죠. 얘들아 이거 다들 따라오니?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2의 제곱 한 거야. 얼마야? 4루트 그렇지. 이루트예요. 괜찮아? 얘들아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2 2대1 2대 1이라 불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대 1이야. 아, 그럼 여기도 2대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요 점 D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선분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게 점 B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 그러니까 지금 공식 이용해서 풀어줄게. 마 3, 마인 그 다음에 C는 3, 0 2대 1 이렇게 쓰고 공식 쓰면 정답 나오겠죠. 그러면 3분의 6 빼기 3이니까 3, 그 다음에 3분의 0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 D의 좌표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아? 얘들아 분수 나왔지? 에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쌤 방법대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풀 수 있죠. 그쵸? 왜 풀 수 있어?
어려워. 근데 이거 잘 들어봐. 그냥 알쓸 신잡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그러니까 x좌표만 바라봐. 얘들아, 요 거리 얼마야? 6이지. 6을 지금 2대1로 쪼개면 4대2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선분의 길이가 4고 여기가 2였던 거야. 그래서 x좌표는 1이 나왔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분수가 문제잖아. y가 문제야. 마이너스 2랑 0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서 불편해. 그쵸? 불편해. 근데 봐봐. 여러분들 중에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전체 길이가 여기가 지금 2지. 그리고 내가 지금 B가 마치 이런 데 있는 거야. 2대1로 내분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B랑 C를 그린 거거든. 그럼 내가 요 길이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들아 지금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얘들아 몇 대? 4대 6. 오 4대 6이니까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얘들아 2대 1 내분점이니까 이게 지금 2대 3인 거야. 이거 이해돼? 왜냐면 이게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3에 해당되는 게 2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중딩 때 많이 하는 거지. 2에다가 3인의 2를 곱하면 되잖아. 맞지? 왜냐면 이게 전체 길이가 비율 3에 해당되는 건데 전체 비율 중에서 이 비율 2에 해당하는 여기 구하면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에다가 3분의 4를 더해봐. 마이너스 3분의 2 똑같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중등기하 이용해서.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도 쫄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 기준이 y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에다가 요 선분의 길이 3분의 4를 더해주게 되면 요 y좌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납득되죠?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관점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고 얘들아 그다음 얼마 안 남았다. 힘내세요. 자, 9번 얘들아 평행사변형인데 얘도 지금 점이 1,4 찍어. 용감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얘 기준으로 어딨지? 여기. 그치? 이거 얘기하고 싶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그래서 B야. 그 다음에 C점은요 5, 마이너스 2니까 얘보다도 아래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었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때 D는 잘 봐라. 평행사변형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도형에 얘들아 도형도 그 순서가 있는 거 알죠? 내가 지금 A, B, C 하면 여기가 D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그 우리 도형 점 하나 찍으면 이거 반시계로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멋대로 막 여기 안에다가 D 찍으면 망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도형은 없어. 그러면 이건 평행사변 A, B, D, C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는 안 가는 거야. 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뒤에 좌표가 과연 뭐가 돼야 평행사변형이 되니? 이건 물어보는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면 자, 평행사변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요. 대각선이 서로 중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선분 AC의 중점을 구해. 그게 B랑 B의 중점이랑 똑같다.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노가다를 띄면 자 1,4랑 5, 마이너스 2 평균 구하면 6에다가 나누기 2 하니까 3 나오고 4랑 마이너스 2 더하면 2니까 나누면 1 나오지. 그러니까 3,1이 여기 중점입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이 녀석이랑 평균 내서 요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굳이 공식을 안 쓰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랑 뭐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나왔겠어. 그치? 그러니까 6 나누기 2가 3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6이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굿. 그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1이어야 되면 3.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3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3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 괜찮아?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기하적인 해석으로 이게 지금 평행해야 되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랑 요 녀석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랑 똑같다. 이용해도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6만큼 가고 1만큼 내려갔으니까 6만큼 가면 7이고 아래로 1만큼 내려가면 3이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방법 겁나 많아. 뭐 중등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지 뭐. 얘들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랑 여기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올라간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얘 지금 2만큼 가고 5만큼 간 거 보이지? 그럼 여기도 2만큼 가고 5만큼 올라가면 7,3 똑같이 나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다. 마음을 열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풀이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들아 그냥 외분점 이딴 거 쌩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이랑 저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빼고 풀고 오세요. 어차피 금방 푸니까 공식 암기거든. 자, 우리 오늘 집 가서